그러면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소장이신 한동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다 들고 또 그럼 이제 저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 자체는 신앙군이라는 아주 대단히 이제 뜻깊은 이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우리 뭐 발표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그 신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내에 어떻게 이걸 전파시키고 또 모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두 가지의 어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전라북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번 토론회를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신안군 사례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이제 사실 자세히 들은 건 오늘 처음인데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얘기는 듣긴 했지만 좋다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좀 그 의문점들이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토론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한 그러니까 약간 요쪽에 계신 분들과 이쪽에 계신 분들 여기 신안군 사례를 같이 조사하시고 연구하셨던 분들이고 또 요쪽은 이제 지역에 이걸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제 이제 왼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토론 주제를 일단은 뭐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이런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계신 분은 우리 그 신안군청에서 신재생 에너지 팀장을 맡고 계시는 장유훈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이 연구팀을 실제로 조직하고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최동진 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계신 분은 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협동조합에서 실제로 이제 이 연구 사업을 같이 참여하셨고 또 뭐 신안군에 가서 직접 조사까지 하신 홍성각 그 대표님입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는 그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렸습니다. 전문연구원에 좀 부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연구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가장 관심 있을 분으로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그 우리 조원지 연구원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또 전북연구원이 하나의 과제로서 이런 걸 해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대외협력 팀장을 맡고 계셨었고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농업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건 뭐 활동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이제 농업 어차피 이제 전라북도 농지가 많고 농업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태양광과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한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농업 비서관을 맡고 계셨던 최재관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최재관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농업 관련된 활동도 하시고 또 농업과 이제 태양광을 어떻게 결합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모셔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소개드린 순서대로 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신안군청에서는 뭐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고 또 그다음에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고 또 신안군 내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래도 우리 애가 가장 잘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홍보성도 좋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해와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한군 장희훈 팀장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발제를 보니까 너무 자세히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한 8년 정도 이 연구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한 4년 정도 이 공유제를 하는 과정을 전부 이제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태양광을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이걸 유치라고 봤어요. 근데 그 동양 최대 태양광이라고 해서 24메가, 6메가급을 그때 당시 2000년 초반기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뭐 인력 산업 효과도 없고 뭐 인구 증가 효과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를 조례로 이렇게 이제 거의 못하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2017년도에 이게 천일염 가격이 이제 대폭 하락을 했죠. 그 예전 20, 30년 전에도 4,000원 하던 것이 이제 뭐 3,000원 한 포대에 20kg짜리가. 그래서 이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계좌미크로 이게 이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조례를 뭐 100m 이렇게 거리 규정을 안하를 해주라. 그래서 이제 한 것이 그때 한 2,000건, 3,000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효과 예전에도 해봤듯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이제 좀 풀어나갈까 이제 고민한 것이 이제 이 공인데요. 사실 이것이 산업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도를 이제 모방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제 가능하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주민 바람이라고 이제 풍력을 했던 데가 이렇게 본인들이 사업자의 편의주의로 이렇게 주민 참여제를 운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힘 있는 몇몇 사람 이렇게 그 이익금을 나눠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정하게 간에서 간 주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하라면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염전 문제, 뭐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전부 이렇게 하는데 모든 이제 개인 이익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경제 논리로 이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래요. 태양광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천일 가격이 한 3배, 4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양광 허락에도 하지를 않아요. 염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태양광을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늦추고 사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은 저희가 이제 46조 원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인근 연안 지역에다는 이제 해상풍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습지보 이거 다대해성 국립공원 이거 다 피해서 한 10km 이격된 데다가 저희가 이제 8.2기가를 추진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 신안군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목포 인근 뭐 대불공단이라든지 조선산업이라든지 다 인사하기 때문에 인근 서남권 전체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햇빛연금 이렇게 이제 바람연금 하는데 그렇게 아니면 저희가 인구 증가 효과를 볼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업하고 이제 농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뭐 선임대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해상풍력은 크게 이제 산업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항이라든지 그런 논리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상풍력은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들어가서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상풍력은 VC까지 한다 하면 좀 더 많이 되질까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연구만 보더라도 자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시면 한 300명 조금 이렇게
되는 주민수인데 거기가 초등학교 분교가 하나 있어요. 자라분교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그 학생 수가 없어서 이제 휴교를 했죠. 그러면 휴교 후에 3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폐교가 되는 건데, 이제 그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취약 예정 아동 수가 15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휴학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폐교가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학교도 살리고 인구도 증가 효과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 지도읍, 안자, 면 단위로는 그렇게 인구가 좀 그래도 자연 감소 빼고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까지 하면 1인당 우리가 이제 RC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20% 주민 그 RC 이익금을 피해 보상금을 주죠.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공무원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제 전기 사업에 관련된 SPC 뭐 이렇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금융 문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연간에 그 연구를 하고 이렇게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걸 다 해결하고 이렇게 간 주도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해결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따라와 주니까 이렇게 이제 해결해서 인구는 이제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이제 해상풍력도 또한 이제 한 3천억 정도 되면 우리가 4만 인구 좀 못돼 아까 이제 3만 8천여 명 된다는데 한 1인당 월 50만 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 뭐 퇴직하시고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싶으면 오시면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안의 섬들이 좋긴 한데 글로 이주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풍력까지 다 되면 월 50만 원 정도의 이익 공개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역 요새 이제 뭐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다 지금 지역 소멸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이제 인구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최정재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략적으로 이 연구 과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아까 이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좀 빠뜨렸던 그 신안군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토론회라기보다는 어떤 중간보고회, 저희 내부적으로는 중간보고회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하신 분뿐만이 아니고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도 전부 연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간보고 때 여러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이 결과를 정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지혜를 좀 모아가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가 이제 특징적인 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이사장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외부 영역 혹은 신안군에서 뭐 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연구가 아니고 저희 심사의 연구소들하고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이제 기후위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상당히 보급에 문제가 많고 장애가 있는데 좀 지역에서 모범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스스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석진 이사장님께서 신안군 사례를 좀 모범 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에 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사례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지역 재생에너지 연구를 해보자 했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인건비도 없이 자원에서 한 1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7월까지는 신안으로 이제 1단계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이 팀을 유지해서 지역 재생에너지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은 이제 시민들 후원들, 그리고 이 과제는 특별히 그 전에
탄소 중립, 지역 탄소 중립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남았던 그 기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신안 연구를 시작하니까 또 아무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를 하다 보니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안을 그렇게 모범 사례로만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취지를 여러 시각, 환경적인 시각, 지역 발전의 시각. 우선 일단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가 이제 주요한 한 축이 되겠지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 다음에 에너지 민주주의, 여러 가지 그 환경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시각에서 좀 접근해서 보고 각자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나중에 이게 여러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발표하시는 분들 각각이 그리고 이제 토론하시는 각각이 자기 주제를 갖고 다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는 각자의 원고가 정리돼서 모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오늘 중간 보고 처음이라서 좀 복잡게 하게 느껴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같이 좀 참여해서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고 또 과정 자체가 열려 있어서 저희들이 매주 만나거든요. 주로 줌으로 만나는데 같이 참여해서 자기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또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그러니까 연구 추진하는 방식, 재원 조달 방식, 그 다음에 연구 참여하는 방식을 새로 해보는 이런 연구라는데 저희들은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소멸 여러분들도 얘기했는데 특히 인구 감소, 지방소멸에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제 신안 말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제 뭐 재작년부터 저는 인구 감소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이제 신안 연구할 때 그 차원에서 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추세가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신안군에 가서도 이제 같이 협의를 해보면 일정 재생에너지 보급이 된 데에는 인구 증가가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공감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제 농촌 지역의 지방 소멸 추세를 막을 만큼 그런 모델로는 아직 우리가 만들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데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고민은 그런 모델들 좀 이상적인 모델을 좀 구상을 해봤지만 그게 올해 연구에서는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좀 그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나 어떤 이렇게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염전 얘기도 나왔지만 염전이 처음에는 가격이 폭락했다가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이 염전 부지를 잡아먹으면서 일정 부분 경쟁력을 만들어준 측면도 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인구 증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지적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한다는데 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모아가다 보면 아직 이제 이상적인 해법은 못 나왔지만 몇 가지 원칙이나 지향해야 될 방향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같이 연구자로 생각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구자로 참여하셔도 좋고요. 펀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나 또 활동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문화산업연구소가 사실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중간 발표회를 유치하고 또 이제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전라북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한번 유치해서 이 세미나를 열게 된 건데 어쨌든 다양한 부분에서의 많은 참여와 어떤 격려 또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홍성각 대표님께서는 같이 이제 실제로 신안군도 이제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태양광 사업을 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좋고요. 뭐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측면도 좋고 시사하는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세속적인 얘기를 네.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민이익 공유제에서 현재 1단계가 어느 정도 태양광이 이제 마무리된 단계에서 주민분들이 이제 그 원로 그 얻는 수익이 과연 적정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일까? 그걸 기왕에 이제 기본소득이란 개념까지 확대되려면 현재의 소득 수준은 좀 작지 않은가? 대체로 보면 분기별로 인당 한 30, 40 정도니까 원로 따지면 한 10에서 15만 원 내외 정도인 것 같아요. 10에서 15만 원 정도면 좀 작지 않나? 조금 더 물론 이제 그 풍력이 되면 좀 더 2배로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기왕에 시작했으니 그 주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걸 그 지난 과정을 통해서 좀 개선할 부분은 없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전 몇 가지를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보면 그 주민들의 그 주민 참여 자금이라는 건 에너지공단의 그 굉장히 좋은 조건의 자금이거든요. 보통 시중금리와 한 3%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3%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이 사실 에너지공단의 그 주민 참여 자금을 통해서 그 사업자한테 제공이 되거든요. 어차피 사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사업자들 대부분 90% 이상은 전체 자금 뭐 아시겠지만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되는데 전체 자금은 다 그런 뭐 5% 또는 뭐 심지어는 7%이 정도의 그 이율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주민 참여 자금은 1.75%짜리 지금은 2.5% 수준의 아주 장기 저리 대금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누리는 수익은 이 양질의 그 자본 조달 이익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은 그냥 REC 가중치 0.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거의 모든 섬이 균일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주민들이 참여한 이런 그 우수한 조건의 자본 이익을 현실화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를 따져봤더니 안자도나 지도, 사옥도 모두 연수익으로 뭐 1.5억에서부터 뭐 1.8억 또는 3.3억 정도씩 이익이 증가되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소득의 그 이익 공유의 한 15에서 18% 정도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제 이자 차액 부분을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자금이 아니면 5%, 6%짜리 자금을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한 자금이 굉장히 저리로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 차익은 당연히 주민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발전 사업자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섬세하게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5대5 정도라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아니죠. 이건 당연히 다 가져와야죠. 다 갖고 와야 돼. 네, 당연히 다 가져와야죠. 예, 네. 예. 저는 당연히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백서상이나 뭐 이런 자료상으로는 이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박진희 교수님도 말씀드렸던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에 따른 지원금이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현금성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은 아니고요. 이게 신청도 어렵게 해놨고 쓰기도 어렵게 해놨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자금을 괜히 잘못 쓰면 뭐 감사나 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뭐 태양광 관련된 온통 비리가 막 어쩌저쩌고 할 때 이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에 대한 감사도 결과가 있었고, 대부분 다 사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 착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감사 대상 모두가. 또 어쨌든 이 규모상으로 따지면 그 자라도 같은 경우에 뭐 백서상에 보면 7.5억 원이라는 그 특별지원금, 이건 이제 1회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본지원금은 이제 매년 지급되는 돈입니다.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 지급되는 돈이고, 그 어디야, 지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백서하고 그다음에 그 산자부 사례집하고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백서상으로는 무려 특별지원금이 40억 원, 그 다음에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이 10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산자부 우수 사례집에는 23억 원 특별지원금이, 그 다음에 기본지원금이 매년 2.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것도 역시 특별지원금은 주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익의 한 1.5배 이상, 1.5배에 가까운 돈이고요. 기본지원금만 해도 10에서 20% 정도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지금처럼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현금 형태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주민들과 관이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네. 예. 이 중앙에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매달 전기세 낼 때 같이 내는 자금이 있거든요. 3.7%인가 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 3.7. 예. 전력산업 기본기금에서. 예. 이 기본. 예. 그래서 충분히 이거 지금 제대로 그 못 써가지고 남아도는 돈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했던 4개의 사례 발전소 이외에도 신안군에는 기타 발전소들, 규모 있는 발전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자체가 굉장히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이 발전소들에 대한 모든 그 이런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신안군의 다양한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한 15에서 20%, 두 번째에서도 최소 15에서 20%. 네. 전제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목표를 이제 2배 늘리기자라는 목표로 따져보면 세 번째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자체 참여형이거나 또는 집적화 단지 지정을 받으면 REC 가중치를 0.1을 더 줍니다. 저희 그 지금 기본 그 이익공유제 기본이 되는 게 REC 가중치 0.2거든요. 0.2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 가중치 0.1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현재 받는 수익의 5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 50%에서 이제 90%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10%만 더 채울 수 있으면 이렇게 2배를 늘릴 수 있다. 현재 수준에서도 아니죠. 이미 이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적당한 땡깡을 쓴다거나 하면 일정 부분은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지원금은 충분히 잘 조직되면 이걸 잘 활용을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익숙하지 않고 귀찮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그 가중치 0.1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자체 주도형인 경우에 굉장히 큰 거고, 신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태도인가는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는 그 0.1을 더
가중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수익을 지자체에서 적정한 사업으로 그것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주민협동조합이 사업비의 4%를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라고 하는 걸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선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서상에 있는 걸로 대충 말씀드려보면 이제 메가와트당의 단가 시공 단가가 자라도는 그 23.7억 정도고요. 안좌도는 29.4억, 지도는 31억, 사옥도는 28억, 비금도는 20억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자라도와 안좌도는 ESS라는 장치가 보조 장치가 있어서 대략 한 30억 정도 내외가 사실 더 좀 다운시킬 수 있겠지만 가능할 뭐 이해가 되는데 지도와 사옥도가 30억씩 ESS가 없는데도 메가와트당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데 30억까지 갔다라는 점은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금도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개통연계에 그 거리가 거의 20km가 넘거든요. 20k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연계 비용을 포함해서 메가와트당 단가가 한 20억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그 적정하게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관에서 약간의 통제를 통해서 5%나 15%는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5%를 줄이면 주민의 이익은 한 10%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현재에서도 2배 가까이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익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실제로 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을 놓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관점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들, 또 주민에게 이익을 더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벌써 44분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5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조금 뭐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제 왼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이런 신안군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과연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라북도의 관점에서 또는 이제 지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연구를 실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런 파트는 꼭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연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전라북도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되게 어려운 숙제를 주셨더라고요. 아까 시작을 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해왔던 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넓은 부지가 이제 요구되다 보니까 대부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있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가 농촌 경제의 이제 새로운 동력이 되고 또 이제 소득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되면서 이제 부각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얻는 이익이나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면에서 보면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환경오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품질이 저하되는 뭐 예를 들면 벼 수확량이 이제 20% 이하로 이제 그 하락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동형 그 태양량의 경우에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당도가 1브릭스가 이제 다운되는 그런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발표자분들께서도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정보 부족이라든지 뭐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부족하고 이제 환경이라든지 농촌성이라는 그런 농촌주의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의 수용성이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점이 저는 그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라든지 독일 같은 유럽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그 주민의 수용성이 높은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제 취약한 지역의 뭐 방범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좀 생활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나 환경들을 좀 조성하는 데에도 이제 같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수익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면 그 재생 에너지에 대한 우리 그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면에 좀 환경이라는 문제가 들어가듯이 지금 현재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환경에 대한 그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공익직불제라는 거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제도적인 거나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살아가는 농촌이나 농업은 결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재생 에너지가 이 사람들과 오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재생 에너지가 살아갈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농어촌 그 주민의 관점에서 조금은 접근하고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농촌 같은 경우도 이제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 그러니까 소농들의 어떤 수익들을 보장시킬 때 거의 뭐 월 7, 80만 원의 소득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되게 성공된 사례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뭐 신안군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뭐 완성 단계에서 한 50만 원, 60만 원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그 주소득의 한 50% 이상을 갖다가 이제 이 태양광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생기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지역 소멸 또 지역에 사는 여러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령 인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리 김영건 어떠신지? 저는 그러니까 15년 전에 전북 진안에 그러니까 기촌에서 살아가는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농민의 활동이나 농민운동을 했던 농민활동가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20대 국회에서 김현권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그리고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서 대협력팀장을 했던 정책활동가, 정치 이런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그러니까 오늘 신안군 사례를 꼼꼼하게 들었던 것이 처음인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까 주민의 입장, 농민활동가의 입장에서의 저의 주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주민의 지분이 4%다 아니면은 도시 조례는 30% 이상이다 그리고 비검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40%의 지분을 가진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 지분이 얼마고 주민들이 소유하는 그러니까 염전 주인이나 아니면 군수나 아니면 태양광업자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유하는 지분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전체 발전 수익 1메가면 보통 1년, 그러니까 1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메가, 30메가 이러면 1년에 24억, 30억씩 막 나오는 이 이익을 주민들이 어느 만큼 가져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너무 복잡해요. 좀 명쾌하게 이렇게 주민이 어느 만큼 소유하고 있고 전체 발전 수익 중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가져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그냥 단순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 발전 수익 중에서 지역 화폐로 나누어져서 지역의 순환 효과가 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일부를 주기는 주는 것 같은데 전체 발전 수익이 23회가면 1년 24억씩 막 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 화폐로 어느 만큼 나누어지고 있고 그 지역 화폐로 나누어진 것이 어느 만큼 지역의 성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게 분산 에너지인데 이거 신안에서 막 10기가 이상씩 막 생산해가지고 고압선으로 막 빨아가는 게 이게 과연 뭐냐면 올바른 방향이냐. 기본적으로 분산형 그리고 분산해서 생산한 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단들이 쓰고 그러니까 중앙으로 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신안의 사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셔도 좋고 이 자리에 답을 안 하셔도 좀 연구를 하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에 저는 4만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30가구 내외, 조금 크면 50가구, 70가구 내외,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과 거기서 그 마을을 살리려고 발부둥치는 농촌의 활동가와 마을 리더들이 산재하고 있는 4만 개의 마을에 저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저희 햇빛둘의 태양광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이 최소한 51% 이상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그리고 수익의 대부분도 주민이 나눠 가지는 그리고 규모는 1메가에서 3메가 사이 지금은 1메가 정도로 하지만 저는 2메가 3메가씩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영농형으로 하면 6,000평 영농형이 아니면 한 4,000평 정도면 3메가 해봤자 12,000평이잖아. 마을 주변에 12,000평은 다양한 형태로 끌어내올 수 있거든요. 물론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이것이 1메가면 1년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30가구가 나눠 가진다. 아니면 30가구가 주민연금으로 나눠 가지고 일부를 복지마을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 매년.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마을을 살리고,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씨앗들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가들이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힘이다.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힘이 재생에너지고 주민이 주인되는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기본사회,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씨앗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씨앗을 만들면 국가나 지금 산자부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가나 아니면 뭐 경기도나 아니면 전라북도나 이런 아니면은 기초지자체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씨앗들을 육종해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에 좀 정책적 관심, 사업적 관심을 좀 집중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3월 15일까지는 지역에 안호영 국회의원 보좌관, 지역보좌관을 했었는데요. 그거 그만두고 지금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를 최재건 비서관님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부지런히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4만 개의 마을에 1메가씩 다 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 꿈꾸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경기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북과 경기도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한 90%의 재생에너지는 농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농촌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또 이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에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우에 비로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안은 아주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신안 사례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라는 생각에서 2021년도에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햇빛두레 발전소를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산자부랑 같이 해서 1메가와트를 마을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는 이제 신안은 4%인데 햇빛두레는 100%거든요. 51% 이상 100%에서 그래서 지금 여주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주민 지분이기 때문에 아까 뭐 30가구면 월 30만 원씩 이렇게 순이익을 이제 원금 이자 제하고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됐었는데 이걸 구상하게 된 계기는 신안같이 넓은 염전이 없어요. 저희는 이런 바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아까 신안에서는 4% 투자, 굉장히 큰 덩어리니까 4% 이익이 되는데 우리 같은 지역에는 4%안 되고 100%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보자.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이 태양광이라는 게 금융업이더라고요. 돈을 꿀 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 돈 없어도 꿀 수만 있으면은 햇볕으로 까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내 돈이 필요 없는 이자의 차액을 먹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산자부랑 얘기를 해서 1.75%를 90% 대출받고 자부담을 10% 농민이 하게 되면은 아까 신안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까 신안은 4%인데 저희는 100%니까 25배야 이익이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면적을 25분의 1만 쓰면 된다. 저기 25메가 쓰면 우리는 1메가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1.75% 금리를 쓰면은 아까 3%, 4%, 5% 쓰는 거에 비해서 또 절반이니까 50분의 1 땅만 해도 같은 이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해서 전국에다 막 연락을 했어요. 이거 신청해라. 이제 대박 난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국에서 7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기도 했고 막상 이제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저는 지붕마다 연결하자. 그 일본에 가면 동네 하나가 하나의 호텔이 되듯이 우리도 전기줄로 연결해서 그 발전 사업자 한 개만 내고 뭐 인버터도 한 개만 하고 전기줄만 연결해서 해보자. 그럼 비용이 아주 다운이 될 거니까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주제가 나서는 문제, 법적 제도적 개선 과제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발제 주제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지붕에 거의 올릴 수 있는 지붕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지붕에 왜 안 하냐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무허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현관을 내밀어도 안 되고 근데 시골에 안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보일러실 내밀어도 안 되고 뜯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지붕이 하도 낡아가지고 20년을 버틸 수 있는 지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시는 분이 내가 20년을 못 사는데 20년짜리 올리는 거에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생각은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이나 아파트 왜 안 올리냐 가보면은 대출이 껴있으면 안 되고 이게 땅하고 그 건물하고 토지가 공장저당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담보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붕만 따로 시설만 따로 담보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안 고치면 불가능하구나. 아니면 무허가라도 허가 난 것만 올리는 법을 안 고치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담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별도의 어떤 펀드가 조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농지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지로 옮겼어요. 농지로 옮겨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농지로 하는데 농지에서 나서는 문제는 뭐냐면 그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법 통과가 안 돼가지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 태양광은 농지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가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태양광이 늘수록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농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에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공동체는 진흥구역도 좀 풀어줘라. 그러니까 진흥구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한 개, 그 아까 1메가씩, 2메가씩, 3메가씩 해서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모든 마을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마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은 아까 에너지공단에서 이게 90% 대출이거든요. 10%만 자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마을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4만 개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4만 개 마을에 1메가씩 하면 40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목표가 2기가와트잖아요. 우리 4만 개 마을에 1메가씩 하면 40기가와트고 3메가 하면은 120기가와트고, 우리 원하는 거 우리 농촌 주민들이 공평하게 모든 마을 주민 전체가 다 참여해서 연금식으로 정부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난개발도 막고 개별도 막고, 저는 지금 이격거리를 안 고치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농촌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이격거리를 세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형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만 열어주고, 나머지 막은 것은 일단 막은 채로 좀 더 보자.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유일한 저항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부지를 해결하고 나니까 나서는 문제가 펀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땅하고 태양광을 다 해도 담보가 안 돼요. 농지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담보가 안 돼가지고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민 펀드를 하면 좋은데 이걸 또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군산에서 그 시민 펀드, 지역 주민만 펀드하는 건 불법이다. 자본이라는 건 자유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로컬 푸드도 지역 농산물만 특혜를 주잖아요. 저는 로컬 에너지도 로컬 펀드도 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다. 그럼 법을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규칙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영농형이나 농촌에 하는 것은 농신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농업인 신용보증제도, 그러면은 담보가 부족한 농업,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이나 농촌 태양광을 농업시설로 인정해달라. 그걸 지금 국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와 농지를 아까 연다면,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진흥구역 농지를 열자고 하는 데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농어촌 공사가 마을마다 사놓은 비축 농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그 농지를 마을 주민이 쓰면 농사 짓는 임대료만 내고, 지금 사실 아까 신안이 아주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4% 말고 96%는 대규모 회사들이, 대규모 자본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신안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아까 분산형 에너지로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봇대 새로 깔아야지, 전기가 다 집집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데 되는 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지금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펀드를 해결하고 그 국가가 가진 비축 농지를 해결하면 모든 마을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아까 소규모에 대해서 지원이 가도록 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개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 분산 에너지의 우선 개통을 배정하도록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완도에 지금 소수력 누가 양식장에서 지금 개발해서 태양광보다 6배나 많이 24시간 돌아가니까 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개통이 없어서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소득을 어떻게 나눌까? 처음에는 이제 연금으로 주자 했는데 이것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허점이 있냐면은 그 주소만 등록하면 주민의견을 하면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소득을 받기 때문에 마을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이제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종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민이냐 아니냐. 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을은 주민들을 더 이상 받지 말자. 왜냐면 나눠 가지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여주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반 정도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되 나머지 반 정도는 지금 마을에서 봉고차를 한 대 사서 한 명을 고용해서 누가 아프다 장애 간다 하면은 모셔다 드리자. 우리 동네 돈으로. 그러니까 또 동네에서 한 분을 고용해서 점심 식사를 아예 해드리자. 그러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나오니까 그 돈으로 그럼 뭐 앞으로는 빨래도 그냥 빨래방을 하나 차려가지고 해주자 해서 복지농촌을 만들자. 그러면 주민에 누가 들어와도 환영이고 그 지역에 살기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보는 이런 방식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겨서 장학금도 주고 노인네들 뭐 치료비도 주고 뭐 스포츠사를 고용해서 어른들 체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 재생에너지는 예산 한 푼 없이 물론 아까 저금리 차액 2차 보전 예산 조금 들어가지만 그건 큰 돈이 아니고 펀드를 통해서 이자 차액을 통해서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거기서 소득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연금도 만들고 아까 그 복지농촌도 만들고가 가능하다. 얼마면 가능하냐면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한 마을에 3메가 영농형으로 그러면은 6,000평씩 6, 3, 18, 18,000평 18,000평만 한 마을에 하면은 그 30가구면은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순이익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국에 만들어지면서 기본소득으로 발전해 나가고 우리 에너지가 아까 평등한 에너지. 태양과 햇볕은 모두에게 공평한 자산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그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걸 세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지원과 펀딩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광 확산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이제 많이 될 때 우리 사회가 이제 새롭게 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제 개별 질문보다는 우리 연구팀들에게 이런 것들 좀 조사 좀 해달라, 이런 걸 연구해서 좀 결과를 내달라,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뭐 지금 발표자 중에서 우리 윤 박사님이 대표로 한번 이제 정리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고 준비해서 혹시 계신가요? 예. 마이크 잠깐 마이크. 예, 됐나요? 예. 이제 저희 이제 그 새만금에 큰 수상 태양광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풍력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갖다. 예. 근데 사실은 같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주민하고 거기 주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나 수상 태양광은 주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이란 뭘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안만 하더라도 이제 염전 주변의 주민, 그다음에 뭐 발전소로부터 몇 킬로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수상탕이나 풍력이 되면 완전히 주변에서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주민하고 관련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가 또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과연 이런 곳에서는 주민과 이익 공유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새만금에서는 지역 주도형이라고 해서 100메가씩을 이제 군산, 부안, 김제에서 하는데 사실 굉장히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재도 들어오고 또 어떻게 이 지역이 너무 사람들이 이 사이즈가 너무 큰데 사람들도 또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되는가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신안에서 뭔가 힌트가 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를 생각할 때 사실 이제 2040년이면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석탄에너지를 못 쓰니까 이런 재생에너지가 엄청 필요하게 되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세계적인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빈 땅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전체를 대비해서 봤을 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도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해놓으면 더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보다는 돈벌이나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만들어 놓고 더 많이 써버리면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이익 차원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왜 근본적으로 필요한가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켜줄 수가 있을까, 그런 방법과 하여튼 전체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좀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또 다른 분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죠. 특별히 더 없으신가요? 예. 예. 저 오늘 안녕하세요. 저 윤수진 연구원입니다. 오늘 장희훈 팀장님, 박성욱 주무관님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되게 급하시다고 예, 그러시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꼭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제 이거 조례들을 보다 보면은 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의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이 공유의 계획의 세부 기준을 다 수립하고 뭐 허가도 발전단지 선정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여기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위원회와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21년도에는 민간협의회라는 신안군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 민간협의회 운영 규정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협의회라는 이제 행위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위원회, 이 거버넌스가 역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정하고 하는 것들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골자를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의 구성들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민간협의회의 경우는 민간에서 1명 그리고 이제 공공주도에서 1명에서 공동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구성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종합계획을 또 수립할 수 있게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신안군 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 있어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막 말씀드렸던 개발이 공유화 계획의 세부 기준과 점용 허가에 대한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여지면 우리가 이렇게 저희 연구하는 입장에서 갈 길을 되게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따다다다 질문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고민하고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참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뭐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그냥 사석에서 얘기해 드립니까? 근데 이제 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료는 드릴 건데요. 제가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뭘 하든 군에서 할 때는 공청회를 열고 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주민한테나 여러 형평성을 대두가 많이 돼요. 사업자나 주민들하고 관계, 여러 관계가 되는데 뭐라든 이제 명분이 좀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심의위원회를 이제 조직은 했어요. 조례에 따라서 이제 조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이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민간 협의회는 저희가 직접화 단지나 그때그때 이제 그 조직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태양광 직접화 단지도 저희가 이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직접화 단지를 하려면 군유지나 이제 땅이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뭐 이제 태양광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이제 사업자가 이렇게 또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유지가 그렇게 큰 부지가 없을 뿐더러 이렇게 이제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집단을 하면 어떻게든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좀 직접화 단지를 해서 이제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신의는 해봤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민간협의회 이제 조직이 돼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박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추후에 이게 이제 지속적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이 되든지 노후화가 되면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구 쪽에는 이 수명이 다하고 나서의 뭐 대책이나 환원시키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비용에서도 그걸 뭐 폐기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환원시키려면 뭐 조경을 한다든지 농지로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쪽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게 뭐 신안군에 대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일반적이기도 하고 지금 신안군 아까 사례에도 뭐,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 한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폐태양광 수거업자들이 한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나도 그 태양광 패널 효율이 한 80% 나오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는 그냥 그걸 가져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 쪽보다는요. 예. 그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수명이 다하면 닿을 때쯤이면 딴 데도 이제 태양광 시설이 많이 생겨서 거기를 다시 태양광 시설로다 쓸 수는 없을 테고요. 환원을 시키게 되면 뭐 그걸 염전으로 다시 되돌린다든지 아니면 산림으로 되돌린다든지 농지로 되돌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돼 있는지 아니면 되돌릴 수가 있는 건지 말하자면 태양광 쓰던 용지를 거기를 다시 농지로 다 바꿨을 때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돼 있는 건지. 네, 우선 지금 아까 농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형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는 영농형은 농지 전용이 되지 않고 일시 사용 허가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둥도 그냥 이렇게 스크류로 박아서 하더라고요. 그냥 뽑으면 되는 시기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그 태양광 패널은 20년 수명이 아니고 25년 그리고 효율도 점점 처음에는 이제 3kW가 12장 하다가 10장, 8장, 지금 6장으로 줄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20년 뒤에를 예측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패널을 바꿔 얹을 것이다. 지금보다 효율이 훨씬 많은,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면적의 반만 해도 같은 양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폐태양광 문제는 그 진천에 그것을 거의 97%가 유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고, 지금은 실제로 그 폐태양광 패널을 수거하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 돈으로 수거해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오히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뉴스에 의하면 일본에는 이미 이제 그게 교체 시기가 돼서 한번 뉴스가 아니라 다큐에서 폐태양광이 쌓여 있어서 그걸 처치곤란해가지고 쌓았던 그런 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 그게 자체 처리가 되고 이렇게 철거해갈 정도라면 쌓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진천에 만들어져서 그게 가능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냥 아시바 파이프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영농형 태양광 한다면서. 그러니까 시설을 이제 좀 조잡하게 그걸 급하게 늘려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논이나 이런 데 박는 시설들도 우리 상수도 쓰지 않습니까? 아연 도금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 뭐 주제는 우리 주제하고 좀 벗어나가지고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우리 그럼 저기 윤수진 박사님 가셔서 소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예. 어쨌든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이 연구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앙군 가시긴 했지만 좀 감사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인터뷰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현장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가셨는데 가셨네요. 어쨌든 그 관심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서 같이 열띤 토론도 해주시고, 저희 벌써 3시간 반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의나 이제 관심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많은 태양광들이 좀 더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또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